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스쳐간 적 있나요? 분명 예전에는 그 남자가 훨씬 가벼웠어요.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 던지고 실수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나를 볼 때 눈빛이 더 깊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조심스러워 보이고 연락 템포는 비슷한데 답장 하나를 보낼 때도 조금 더 늦게 마치 한 번 더 읽고 보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연락을 끊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대놓고 다가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결정적인 말은 쏙 빼고 그냥 애매한 친절만 유지하는 것 같은 그 시기. 이쯤 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예의 바른 건가? 아니면 예전에는 좀 더 가볍게 대하다가 요즘은 그냥 거리를 두는 건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남자들이 고백 직전에 딱 이런 모드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말이 줄어드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고백 전에 남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때 무조건 숨기고 있는 신호들이 어떤 건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듣다 보면 아마 당신이 괜히 자기 탓만 했던 순간들이 조금씩 정리될 거예요. 천천히 같이 보죠. 우선 감정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상대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을 때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자, 분명 나에게 호감이 있다. 말에서 느껴지는 온도, 괜히 자주 눈이 마주치는 순간들, 내가 대충 던진 말에도 길게 받아주는 태도. 이 정도면 마음 있는 거 맞다고. 당신도 꽤 확신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은 여전히 괜찮아요.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연락이 갑자기 끊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뭔가가 바뀐 것 같죠. 농담이 줄어들고 진지한 눈빛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표현은 줄어드는 느낌. 예전엔 먼저 장난도 걸고 자기 얘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요즘은 당신의 말에 더 집중만 하고 본인 얘기는 적당히만 흘리고 넘어갈 때 이때부터 혼란이 와요. 이게 가까워지는 건지 멀어지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불안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지? 왜 예전처럼 막 편하게 굴지 않지? 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지?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부분 자기 탓으로 흘러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티를 너무 냈나? 내가 먼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서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걸까? 내가 연락을 너무 빨리 답해서 재미가 없어졌나? 한번 이런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그날 카페에서 했던 말, 내가 했던 농담, 내가 보냈던 이모티콘 하나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같이 짚고 갈게요. 이런 감정 느껴본 적 분명 있을 거예요. 확신에서 시작해서 혼란으로 그 다음 불안, 그리고 결국 자기 탓. 그런데 이 흐름이 왜 힘드냐면 중간중간 누가 옆에서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의 패턴이야. 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스스로를 덜 탓하면서 상대의 행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남자 쪽 심리를 천천히 열린 책처럼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백 직전 남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 흐름을 5단계로 나눠서 볼게요. 너무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편하게 상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마음이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시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꽤 꽉 차 있는 상태죠. 이 시기에 남자는 당신에게서 작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웃을 때 눈이 어떻게 접히는지, 힘든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낮아지는지, 무언가를 진지하게 설명할 때 손을 쓰는 버릇은 어떤지, 겉으로는 별 얘기 안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괜히 당신이 힘들어 보일 때 농담을 조금 줄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웃기려고 말하던 사람이 요즘은 괜찮아?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시기. 여기서 여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고 느끼면서 나랑 있으면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면서 농담보다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해서 오히려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관계의 위험도를 조용히 재보는 시기예요. 이 시점의 남자는 당신의 말 한마디, 표정, 반응 속에서 이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선배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아주 잠깐이지만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지금 내가 고백해도 될까? 혹시 이미 누군가가 있나? 나보다 더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당신의 반응에 예민해집니다. 장난으로 한 말에도 한 박자 늦게 웃고 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이 남자의 예민함은 당신을 의심해서라기보다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을 숨기는 조용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헷갈리기 시작해요. 당신이 보기엔 이 남자가 갑자기 담백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엔 먼저 연락도 잘하고 집에 잘 들어갔어 같은 말도 자주 하던 사람이 요즘은 필요한 말만 하고 연락 템포도 규칙적인 듯 어딘가 절제되어 있는 느낌. 이 구간에서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일부러 꽤 눌러요. 내가 좋아한다는 티를 너무 많이 내면 고백 타이밍이 어긋날 것 같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만 덜 표현하자. 조금만 담백하게 굴자. 그러다 타이밍이 딱 맞으면 그때 말하자.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요. 이게 갑자기 식은 것 같은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착각했나 보다. 역시 그냥 친구였나 보다. 네 번째는 당신 쪽 반응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남자는 본인이 크게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곳곳에서 힌트를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친구하고 있을 때 자기는 살짝 뒤로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자기를 찾는지, 메시지가 먼저 오는지, 대화에서 본인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한 발 다가가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너 소개팅 같은 거 관심 있어? 너 남자친구 있으면 연락 스타일은 어때? 이런 질문들 속에는 단순 호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의 자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백 직전 특유의 정적 구간이에요. 이 시기 특징은 관계가 갑자기 고요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니고 연락을 끊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대화는 이어지는데 어딘가 말수가 줄고 자주 하던 농담도 조금씩 관리되는 느낌. 이게 바로 많은 여자가 이별 아니야? 라고 느끼는 구간이자 실제로는 고백을 앞두고 마음과 말을 정리하는 시간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5단계를 기억해두면 앞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바로 자기 탓으로 가지 않고 한 번 더 숨을 고를 수 있어요. 아, 혹시 이 사람도 고백 전에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중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고백 전에 거의 본능처럼 숨기고 있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숨기는 신호라서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꽤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섬세해진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당신이 아, 요즘 좀 힘들다 라고 말하면 왜 무슨 일 있어? 이 정도로 반응하고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고백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디가 제일 힘들어? 그 상황에서 제일 서운했던 포인트가 뭐였어? 그때 누구한테 제일 기대고 싶었어? 표면적으로는 그냥 대화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 구조를 상세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고백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옆에 있어줘야 하는지, 당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려는 거죠. 둘째 신호는 당신 주변에 대한 질문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친구, 가족, 일, 생활 패턴, 평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의 일상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까를 미리 그려보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보통 뭐 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가족이랑은 자주 만나. 여기서 여성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만 해석해버리는 거죠. 나를 궁금해하는구나. 또는 그냥 말 이어가려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구나. 물론 둘 다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고백 직전의 남자는 이런 질문 속에 이미 긴 미래의 그림을 같이 담고 있어요. 셋째 신호는 말은 줄어드는데 작은 배려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 차가 오는 쪽으로 본인이 서려 한다든지, 당신이 들고 있는 물건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꾸 대신 들어주려 한다든지,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가볍게 흘렸는데 나중에 만나면 그 음식점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겉으로는 그냥 해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랑 더 깊은 관계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 있고 싶다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백 직전에 남자의 말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손과 발은 오히려 더 바빠져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려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넷째 신호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다른 이성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고백을 고민하는 남자는 당신 앞에서 다른 여성 이야기를 하는 걸 점점 위험한 행동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 이렇게 편하게 말하던 사람이 요즘은 웬만하면 다른 여자 이름을 꺼내지 않게 돼요. 혹은 이야기 도중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괜히 짧게 말하고 넘긴다든지,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정도로 대충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당신은 나랑 더 이상 편하게 얘기 안 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괜히 오해 살 만한 말은 줄이자, 이렇게 스스로 다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섯 번째 신호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눈을 쉽게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앞둔 남자는 당신의 눈을 피하거나 오히려 너무 오래 쳐다보거나 둘 중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웃었을 때, 당신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당신이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잘 떠올려 보세요. 괜히 눈을 못 마주치고 테이블 위만 본다든지, 반대로 당신이 눈을 피하고 싶은데도 그 사람은 계속 눈을 마주치려 한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숨기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은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도록 세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드라마처럼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에 있을 법한 장면들만 골라볼게요. 혹시 듣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느낌이 들면 그냥 속으로 조용히 고개만 한번 끄덕여주세요. 첫 번째 상황은 막섬이 시작된 단계에서의 남자입니다. 회사 동기나 동아리,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편한 동료 느낌이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단체 대화방에서 농담도 주고받고 톡방에 글이 올라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 따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늦은 밤에 너 아직 안 자?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도 생기고 서로의 생각, 취향, 가족 이야기까지 조금씩 나누게 되죠. 이 시기엔 그 남자가 표현을 꽤 잘할 거예요. 장난도 많이 치고 칭찬도 은근히 하면서 너 진짜 재밌다. 너랑 얘기하면 시간 금방 간다.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가 딱 어느 지점부터 그의 태도가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 먹자는 말을 예전보다 조금 덜 꺼내는 것 같고 대화 주제도 갑자기 진지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때가 늘어나요. 당신이 요즘 좀 바쁘지? 라고 물으면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웃으면서 말을 고릅니다. 응, 바쁘기도 한데 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많네. 이때 당신은 아, 나랑 거리 두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혹시 내가 고백했다가 이 편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사귀기 시작했다가 내가 제대로 감당 못하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당신이 먼저 한 말에 한 번 더 되묻는 패턴이 늘어납니다. 진짜야? 너 그때 그렇게 느꼈어? 그 말할 때 좀 떨리진 않았어. 겉으론 아무 말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시기예요. 두 번째 상황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 감정이 서서히 변해버린 경우입니다. 몇 년씩 알고 지낸 사이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연애가 끝나면 서로 술도 사주던 그런 친구. 근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 그 사람 말은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서늘한 구석이 있지 않아? 예전에는 그냥 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한마디씩 꼬집는 느낌으로 말할 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전화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당신이 너는 어때? 너는 요즘 누구 없어? 라고 물으면 나는 뭐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라면서 웃고 넘겨요. 고백 직전의 남자는 이렇게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꽤 능숙해집니다. 당신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열고 있는지 조용히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고백했을 때 당신이 불편해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예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당신이 나 사실 요즘 누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준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부담만 될까? 그래서 그의 대답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너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그 말 안에는 나도 그 사람 중 한 명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상황은 이미 어느 정도 사귀는 분위기인데 명확한 고백이나 관계 정의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연락도 거의 매일 하고 주말에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이, 서로의 집 근처도 알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어느 정도 오가는 사이인데 정작 우리 사귀자 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이럴 때 많은 여자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건 뭐야? 우리는 사귀는 거야 아닌 거야? 입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이 관계를 깨고 싶지도 않아서 입을 꾹 다물게 되는 시기죠. 이때 남자는 자기가 이 관계를 어느 지점에서 책임지기로 할지 혼자 진지하게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혹시 내가 아직 준비 안 된 건 아닐까?
이 사람 마음은 충분히 준비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더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만났을 땐 오히려 더 다정해지면서도 결정적인 말은 미루게 돼요. 대화는 더 깊어지고 스킨십도 조금은 가까워졌는데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유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남자들이 있죠. 그런 남자일수록 고백이라는 것을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어떤 책임의 시작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오랫동안 함께 있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말은 늦게 꺼내는 조용한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느꼈던 불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의 행동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백 직전 남자들이 무조건 숨기고 가는 것 같은 신호들, 조금만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정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줄어들고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당신이 불편해질까봐 다른 이성 이야기를 줄이고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를 평소보다 더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혼자서 정리해보려는 시기.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흔히 이렇게 보이죠. 갑자기 태도가 애매해졌다.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확신을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둘이 어색해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 고백을 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 쪽으로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안 순간부터 관계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명령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이런 선택지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 자신의 감정 기준을 조용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대가 고백하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힘든지 나만의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상태로 3달 이상 더 이어지는 건 힘들 것 같다. 나는 적어도 서로의 관계에 대한 언어는 한 번쯤 나누고 싶다. 이 정도의 기준을 마음속에 조용히 정해두면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백을 직접 재촉하기보다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편안한 언어로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나는 너랑 있을 때 확실히 편하고 좋긴 한데 가끔은 우리 관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건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 또는 나는 서두르고 싶진 않은데 서로가 생각하는 위치를 언젠가 한 번쯤은 편하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압박을 주기보다 나도 이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 라는 신호를 부드럽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가 고백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일상을 최대한 당신답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고백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꾸 자기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로 옮기게 됩니다. 메시지가 올까 말까, 오늘 연락이 조금 늦네, 읽고 답이 없네, 이런 작은 일들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습관들, 당신의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설령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끌립니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당신에게 한마디만 꼭 건네고 싶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불안했던 이유는
감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스스로를 잘못 다뤄서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옆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이 구조를 차분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고백 전에 남자가 무조건 숨기는 신호들, 이제는 조금 보이시나요? 갑자기 조용해진 태도, 조심스러워진 말투, 당신에게만 조금 더 섬세해진 눈빛, 설명하지 않고 사라지는 짧은 정적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사랑의 징표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이 전부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한 문장만은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두셨으면 해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 조심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상대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당신이 겪어온 경험들 중에 오늘 이야기와 겹치는 장면이 있다면 언젠가 여유가 될 때 조용히 나눠줘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겪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